일반고에서 내신이 1.2 안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쓰지 말라 그래요. 이 지역에서도 3등 수준? 점점 일반고 중심으로 뽑으려고 노력을 하는 것 같아요. 이대가. 중앙대 의대는 좀 혼돈이다 그랬잖아요. 진짜 우리 학교가 이름 있는 일반고인데 내신 성적이 3등 안에 든다. 그러면 이제 중대대는 잘 붙어요. 뭐 한 5등까지. 그리고 이제 외대부고는 아주 명문고 학생들도 10등에서 15등 사이에 지원하면은 가는 것 같거든요. 경희대 의대가 이제는 거의 2등급 안쪽으로 내신이 들어가야 어느 학교들 거의 일반고 중심으로 뽑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누가 써도 중대 의대는 잘 모르는 혼돈 상황이다. 경희대 의대는 둘 다 뽑는 거죠. 중대도 그렇고. 이대로 넘어오면 여기도 둘 다 뽑기는 하는데 좀 더 일반고 쪽으로 많이 쏠려 있다라는 느낌. 그 다음에 이제 한양대 의대가 있죠. 저한테 한양대 의대 누가 가요? 라고 물어보면 저는 모른다. 그 일반고에 하는. 그리고 이제 아주대, 가천대, 인하대. 요 대학들이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는 두 가지가 있죠. 완전히 일반고 쪽으로 확 쏠려서 내신 높은 애들을 뽑든가 아니면은 서울권 의대에 들어간 자사특목고 학생들 밑에 있는 자사특목고 애들을 뽑든가. 그 다음에 이제 서울 수도권 의대로 들어가면 경희대 의대가 이제 첫 번째죠. 이 의대가 이제 좀 이 변천사가 버라이어티한데요. 경희대 의대가 작년도에 처음으로 이제 교과 전형이 만들어졌잖아요, 그죠? 지역 균형 전형이 만들어졌습니다. 그 전에는 아예 학종으로 다 뽑았죠. 논술이나 학종으로 뽑았는데 2010년대 중반 정도까지만 해도 과고 영재교 학생을 대단히 많이 뽑았어요. 뽑았는데 그 뒤로 안 뽑기 시작했죠. 뭐 그 이유는 뭐 뻔하죠. 안 남으니까. 연대가 그만큼 많이 뽑았는데 그 정도 인원을 뽑는데 한 10명 남짓한 인원을 뽑았는데 한 학교에서 그 인원은 전부 서울대, 연대가 흡수하고 남죠. 성대, 성대랑 그죠? 울산대는 아니었겠네요. 성대, 고대까지 흡수되고 나면은 경희대에 남아있는 인원이 없어지겠죠. 그러니까 경희대 의대에 한 명도 안 넣는 사태가 벌어지곤 했었죠. 경희대 의대가 이제 뭐 예를 들어 서울 가고는 성적이 굉장히 우수한 학생 지원해도 1단계를 탈락시키고 이런 일들이 벌어져 버렸죠. 대신 그 대체제로 아까 대체라는 말이 나왔죠. 그 대체제로 전국 단위 자사고 학생들을 또 그냥 인기쟁이에요. 생각을 했는데 요즘 그것도 또 여의치가 않아졌어요. 외대부고를 엄청 많이 뽑았어요. 외대부고 학생이 제가 기억하기로 전교 18등까지 1단계를 통과를 하더라고요. 대단한 거죠. 근데 계산을 했겠죠. 서울대 한 3명 정도? 최대 2~3명 정도? 나가고 그리고 연대에 한 2~3명 정도 들어가고 그죠? 그 다음에 가톨릭대 1명을 항상 학초로 보내거든요. 들어가고 그렇게 되면 이제 한 6~7명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고대의대에 가는 인원 한 3명 하면 10명 남짓 되잖아요. 아, 그 뒤로 우리 대학에 한 10명 안에서 픽하면 된다. 전 이렇게 계산을 했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랬는데 뭐 성대의대까지 포함하면은 한 10명까지도 아니고 한 6~7명 정도 되는 수준에서 우리가 이제 우수한 애들을 픽하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계산상으로. 또 운 좋아서 그 의대 다 떨어지는 성적 좋은 애들이 있으면 우리가 받으면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한 것 같은데 그것도 여의치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도 뽑아봐도 그런 애들이 특별히 우수하다고 생각도 못 한 것 같고 요즘에는 잘 못 가요. 외대부고도요? 네. 그럼 많이 가도 제가 볼 때는 한 2~3명 좀 최종적으로 가는 학생은 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2022학년도 입시, 재작년 입시부터 갑작스럽게 그 이전 연도 입시는 막 3.5등급 때도 합격생이 나오고 그랬거든요. 그런 학생들은 대부분 과고 학생이나 전국 단위 자사고 학생 이런 학생들이었을 것 같아요. 그 3점대 한 초중반에서도 합격생이 나오는 그런 이제 차트에 내신 성적 분포 차트에 그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갑작스럽게 2022학년도부터 그게 2등급, 거의 2등급 언저리하면 2등급 안쪽으로, 작년에 아예 2등급 안쪽으로 다 들어와 있어요. 거의 이제 안 뽑았다는 소리예요. 근데 그게 오해를 하면 안 되는 게 저는 두 가지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건데 첫 번째 가능성은 이제 거의 일반고 중심으로 뽑았다라는 거고 근데 두 번째 가능성은 전국 단위 자사고에서도 이제 인문이 다 죽었잖아요. 수학이 통합되면서 자연계 학생들 내신이 확 올라갔잖아요. 두 가지 효과가 다 있는 거네요. 다 있다고 봐요. 그래서 이제 앞쪽으로 확 들어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경희대 의대가 이제는 거의 이제 2등급 안쪽으로 내신이 들어가야 어느 학교든 합격하는 그런 의대가 돼버렸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분명한 거는 이제는 경희대 의대는 작년에 교과 전형 컷이 1.0이었거든요. 답답하죠. 답답해요. 근데 네오르네상스 그 학종도 그냥 평범한 일반고에서는 내신 성적이 1.0 수준이 아니면은 못 붙더라고요. 거의 다 떨어졌어요. 내신이 높아야 가는 의대가 돼버렸습니다. 여기도. 네오르네상스는 면접이 있어요. 그리고 면접이 있는데 이 면접이 이제 재신문 면접인데 그래도 꽤나 이제 생각을 많이 해서 답변을 해야 되는 면접입니다.
그 입장이 두 개가, 고를 수 있는 입장이 두 개가 있거든요. 그 입장을 선택해야 되는 건데, 뭐 내용이야 뭐 면접 때 자세히 면접권에서 얘기를 하겠지만 이것도 준비를 좀 단단히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전형입니다. 자기가 논리 전개를 더 하기 쉬운 입장을 취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논술 우수자 전형이 있습니다. 네. 경희대는 네. 논술 우수자 전형이 있는데 이 전형은 경희대도 아주 극악하게 어려운 수리 논술 문제로 유명했던 학교인데 특히나 이제 기하 쪽에 자신 없는 학생은 지원도 하지 말아라. 굉장히 복잡하게 그래프라든지 기하 문제가 단골 손님으로 출제됐던 의대였거든요. 네. 지금도 기하 문제가 나와요. 네. 나오는데 여기도 똑같아요. 가톨릭대랑. 네, 네. 약대랑 같은 문제를 쓰기 시작하면서 작년에는 이게 뭐야? 심지어 이제 제가 아는 논술 선생님이 오늘 해가 서쪽에서 안 떴는지 한번 봐라. 너무 쉽게 나와요. 체감상. 그러니까 경희대 논술 문제를 보시고 오늘 해가 서쪽에서 떴겠네? 이렇게 얘기를 할 정도로 너무 쉽게 나왔어요, 작년 문제가. 예상은 했지만 그거보다 더 쉽게 나오는. 예상보다 더 쉽게 나오는 거라서. 여기도 이제 수능 최대가 3합 4거든요. 네. 할만 하잖아요. 네. 영재고 학생들이. 네. 지원할만 하거든요. 근데 그 학생들한테는 더 불리해진 수학 아주 자신 있는 이런 학생들한테는. 그러네요. 어려워야지 좋은 건데. 그렇죠. 이제 불리한 면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논술 수준도 이제 하향 평준화되는 그런 경향이 있는 그런 형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반고 입장에서는 3합 4로 완화돼서 영재학교 애들이 더 많이 올 것 같고 영재고 완화되진 않았어요. 원래부터 3합 4였는데 그래서 영재학교 학생들이 많이 들어갔거든요. 시험 보러 많이 갔는데 가서 이제 걔들이 문제가 어렵기 때문에 붙을 확률이 훨씬 더 높았던 거죠. 물론 이제 경희대 의대를 가지는 않고 가톨릭대 의대가 울산대 의대가 있었기 때문에 예전에는 경희대 의대는 그 다음 순위였어요. 같은 날 시험을 보기 때문에. 그랬는데 그래서 일반고 애들 중에서도 내신 성적이 그 논술 실력이 수학 실력이 굉장히 좋은 학생들이 가면은 잘 붙었는데 이제는 그럴 여지는 좀 없어졌어요. 좀 성격이 꼼꼼한 학생들이 더 잘 붙는 시험이 돼버렸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한양대 의대가 있죠. 한양대 의대는 학생부 100 내신 안 본다 그러죠. 저한테 한양대 의대 누가 가요? 라고 물어보면요. 저는 모른다. 합격자가 어떻게 가늠할 수 없을 정도로 다양한 양상을 그 일반고에 한해서. 일반고에 한해서요? 네. 분명한 건 외대보고는 반드시 2명 간다. 원래 한 명씩 갔거든요. 한 명씩 갔는데 한 4년 전부터 갑자기 둘씩 가더라고요, 이제는. 분명 반드시 간다. 외대보고 학생은. 그 성적이 어떤지를 막론하고 반드시 2명은 붙이더라고요. 그 순서대로. 순서대로요? 네, 성적 순서대로 붙여요. 하나 붙였다가 빠져나가면 그 다음 거 붙이고 그 다음 거 붙이고 해서 2명은 반드시 뽑아요. 부인하겠죠, 한양대에서는. 그죠. 내신 안 보니까. 아니다라고 부인할 텐데 제가 이제 카운팅을 한 거는 명확해요. 분명한 건 또 한 가지는 있어요. 서울 가고 학생은 반드시 뽑는다. 서울 영재학교 학생들 중에서 합격권이 어딘지는 제가 딱딱 귀신같이 짚어낼 수 있어요. 몇 등 수준인지는. 반드시 뽑아요. 뽑는 학교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명확하게 내신을 안 보는 것은 이제 영과고 학생들을 선발하기 위한 장치다라고 하는 건 분명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건 나쁜 건 아니죠. 원하는 인재상이 있을 텐데 그 인재상에 맞춰서 학생을 선발하고자 하는데 그 인재상을 고려를 해봤을 때 내신 성적이라고 하는 것이 별로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판단을 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그건 있으면 내신 성적이 아주 1.0에 가깝게 우수한 학생들이 있죠. 그런 일반고 학생은 또 선발을 좀 합니다. 그 중앙대학교는 이제 특징이 뭐냐면 인원이 너무 적다. 정시를 너무 키워놨기 때문에 수시 인원이 22명이면 그나마 좀 보기는 괜찮았을 텐데 그걸 또 둘로 쪼개놨어요. 근데 여기도 이제 통상적으로 보면은 외대부고 학생을 둘씩 뽑거든요. 각각 둘씩. 둘씩은 하나 혹은 둘 하나 혹은 둘 이렇게 이제 선발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반고 입장에서는 여지가 더 줄어든 거예요. 강남권 일반고에서도 최상위권 학생들이 1등 아니면 지원했을 때 합격을 장담할 수 없는 대학입니다, 여기는. 그리고 또 그렇게 그런 리스크를 무릅쓰고 들어갈 만큼 명성이 있는 의대도 아니잖아요. 서울 수도권 의대 중에서는. 하위 순위에 있는 의대이기 때문에. 여기는 이제 봤을 때는 내신 성적이 아주 좋은 학생이라 하더라도 경계를 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과거에서 이제 1등, 2등 하는 학생들이 지원하면 잘 붙어요. 그런 경향만 있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지원했을 때 어느 학교든지 합격을 장담할 수는 없는 대학이다. 아주 이제 이름 있는 명문 일반고에 한 1, 2등짜리가 아니라면은 그런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냥 평범한 일반고에서는 1.0이 지원하더라도 합격을 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 그런 대학이다. 그렇게 중앙대는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는
하나는 약간 교과 성격이고 하나는 예, 탐구형, 이게 CAU 탐구형이랑 CAU 융합형이랑 차이는 일단 표면적으로 면접이 있고 없고의 차이예요. 네. 탐구형 면접이 없고 융합형은 면접이 있습니다. 그 차이인데 이제 안에 서류평가 기준으로 들어가면은 이제 진로 역량을 더 많이 보고요. 그 CAU 탐구형은 탐구가 진로 역량을 더 많이 봐요. 예, 진로 역량을 많이 보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융합형은 진로 역량보다는 이제 그 통합 능력이라고 해서 인티그레이션이죠. 이제 두루두루 이제 골고루 균형 있게 잘하는 학생을 뽑겠다라고 하는 거니까 그건 내신도 좋고 학생부 관리도 잘한 일반고 학생을 뽑겠다는 의도로 보입니다. 이래는 예전에는 이제 영재학교에서 지금도 그런 것 같은데 한 15위권 이런 학생들이 지원하면 잘 붙었어요. 4호를 맞추면. 지금도 좀 그러리라고 봐요. 근데 이제 많지는 않죠. 그런 친구들이 뭐 이대를 뭐 4호를 주로 못 맞추고요. 뭐 이대에 남을 확률이 높지도 않고 그래서 좀 안 가는 경향이 있는 것 같기도 한데. 영재학교에서요? 네, 안 뽑는 경향도 있는 것 같고 이대가 킵을 못하니까 그런 학생들. 그리고 과거에서도 보면은 이제 내신 성적이 한 6, 7등 10위권 이내에 있는 친구들이 잘 갔었어요. 2.5등급 막 이런 친구들이. 그랬는데 요즘에는 안 뽑아요. 요즘은 거의 일반고 중심으로 뽑는 것 같아요. 일반고에서 요즘 학생들한테 내신이 1.2 안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쓰지 말라 그래요, 저는. 일반고 1.2 이내. 그리고 이제 이 지역에서도 이제 보면은 내신 성적이 한 3등, 4등, 5등 이런 여학생 있잖아요. 그런 학생들이 지원하면 잘 붙었거든요. 요즘에는 제가 봤을 때 한 3등 수준? 그 정도가 아니면 잘 안 뽑는 것 같아요. 내신이 점점 올라가는 거네요. 네, 내신이 올라간 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이유들도 있는데 점점 일반고 중심으로 뽑으려고 노력을 하는 것 같아요, 이대가. 그런 경향이 명확하게 보입니다. 그게 이제 생각을 해보면 아까 중앙대 의대는 좀 혼돈이다 그랬잖아요. 그죠? 진짜 우리 학교가 이름 있는 일반고인데 내신 성적이 내가 한 3등 안에 든다. 그러면 이제 지원하면 중대에는 잘 붙어요. 뭐 한 5등까지도 붙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이제 외대부거나 이렇게 아주 명문고 학생들도 좀 뽑히는 것 같고요. 어중간한 상위권 학생들이 한 예대부고에서 한 10등에서 15등 사이에 있는 이런 학생들 지원하면은 가는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또 어떻게 보면 아주 내신 성적이 1.0되는 평범한 일반고 학생들이 지원해도 붙기도 하고 떨어지기도 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누가 써도 중대의대는 이제 좀 잘 모르는 혼돈 상황이다 이렇게 보이는 거고요. 경희대 의대는 이제 아주 내신이 1.0에 육박하는 일반고 애들을 선호하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그 반면에 또 이제 내신 성적이 한 1.78 이렇게 되는 전국 단위 자사고, 그리고 이제 과고 조기 졸업자들 이런 학생들이 지원해도 붙어요. 그게 전교 1등은 아니잖아요, 그 학교에서. 그러니까 이제 말하자면 좀 차점인 그런 학생들이 가는 거 같고, 그러니까 둘 다 뽑는 거죠. 중대도 그렇고. 이대로 넘어오면 그거 뽑는 경향이 여기도 둘 다 뽑기는 하는데 좀 더 일반고 쪽으로 많이 쏠려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 경희대도 좀 일반고 쪽으로 넘어가는 경향이 좀 있고요. 점점 그래서 일반고 쪽으로 쏠림 현상이 생겨난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 사회적인 구조가 그렇게 푸시를 해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경향이 생기지 않았나 싶기는 한데, 그래도 이제 경희대나 중대는 명문 일반고 중심으로 뽑는다면은 학종에서 이대는 좀 더 이제 평범한 일반고 학생들이 갈 만한 의대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또 그 일반고에 물어보면 그렇지도 않아요. 우리 못 간다 이대. 너무 조금 뽑아서. 네, 뽑아서 그런 것 같아요. 여기도 그래서 명문 일반고 중심으로 결과적으로 뽑히는 것 같기는 합니다. 그 이유가 수능 최저 때문에 그런 것 같기도 하고요. 높아서. 면접을 안 보네요. 안 봐요. 여기는 납치라서. 그래, 진짜 또 공부 잘하는 학생들은 또 안 쓸라 그래요. 그런 장치가 다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경기권에 세 대학이 있죠. 아주대, 가천대, 인하대 세 대학이 있는데, 요 대학들이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는 두 가지가 있죠. 완전히 일반고 쪽으로 확 쏠려서 내신 높은 애들을 뽑던가, 아니면은 이제 그 서울권의 의대에 들어간 그 자사특목고 학생들 밑에 있는 자사특목고 애들을 뽑던가. 선생님 표현으로 쓰자면 애매한. 그 애매한 상위권 애들을 뽑던가, 애매한 최상위권이죠. 그런 애들을 뽑던가 두 가지 선택인데, 일단은 아주대랑 가천대는 명백하게 후자 쪽으로 갔어요. 노골적으로 선호합니다. 그쪽. 이렇게. 아주 가천이요? 뭐 가천대는 뭐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외대부고 부설대학교라고. 외대부고 부설의과대학이라는, 외대부고 부설의대, 부설약대라고 얘기를 할 정도로 외대부고생들을 선호를 하죠. 예전에 3.5짜리도 들어가고 그랬었죠.
저는 근데 개인적으로 나쁜 전략이라고 보진 않아요. 우수하다고, 자기네들이 우수하다고 판단되는 학생을 선발을 한다면 전 그건 뭐 정당하다고 보거든요. 가천대 의대는. 이 대학부터는 이제 특징이 이제 교과 전형을 뽑아요. 순수 교과 전형을. 네. 뽑는데 많이 안 뽑죠. 5명 수준으로 선발을 하기 때문에. 네. 근데 생각보다는 컷이 조금 밑으로 내려가요. 1.1대, 1.2대까지 내려가니까. 네. 수능 체제가 높아서 그렇죠, 그거는. 근데 이제 가천대 의대 같은 경우는 이제 주요 이슈는 이제 자사고 학생을 너무 좋아한다. 네. 라고 하는 거. 네. 그거가 이제 가장 결정적인 이슈라고 보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주대 의대도 둘이 이제 가천대랑 경쟁하고 있죠. 누가 많이 뽑나. 누가 그들을 더 많이 뽑나. 경쟁하는 학교라고 보시면 됩니다. 평균 내신 성적 보면은 좀 깜놀할 정도로 내려가 있습니다. 네. 예. 아주대 의대는 다른 한 가지 이슈는 뭐냐면 여기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4학력인데 네. 그거를 지원자 중에서 그걸 적용해서 한번 걸러내고 네. 그리고 1단계 합격자를 뽑아요. 그러니까 수능 체제를 맞추면 1단계 통과할 여지가 더 높죠. 예, 그거는 기억하시면 좋은 의대입니다. 여기는 그 4학력이라 하더라도 저게 과학이 2과목이 반영이 되기 때문에 네. 그래서 4, 5하고 별로 다를 바가 없어요. 네. 이제 부담스러운 그런 의대 수능 체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전에 4, 5일 때는요. 4, 5를 적용했었거든요. 4년 전에는. 그때는 이제 수능체제 맞추면 1단계 통과는 문제 없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수능체제 걸르고 1단계를 뽑으니까 그런 의대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는 제가 봤을 때는 이 지역에서 한 6위권, 대치동 지역에서 한 6위권 정도, 6, 7, 8등, 8등까지는 안 가고요. 6, 7등 정도까지는 봤습니다. 5, 6, 7, 8등, 그 정도 수준이면은 아주대 의대 지원했을 때 수능체제 맞추면 1단계 합격할 여지가 있어요. 1.56 정도 되는 학생이. 그리고 이제 자사고 학생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사고에서 제가 작년에 컨설팅 했던 학부모가 여기 서울권 자사고도 아니에요. 전국 단위 자사고인데 지방에 있는 자사고인데 내신 성적이 한 2.8등급 정도 됐거든요. 그럼 그 학교에서 몇 등 정도가 됐냐면은 한 20등 정도 되는 학생이었는데 그 아주대를 찾아가서 학생부를 보여줬더니 하는 얘기가 우리가 수능 체제를 맞췄을 때 이 학생을 안 뽑을 이유가 없다. 명확하게 메시지를 주네요. 이렇게 얘기를 할 정도로 선호를 합니다. 그래서 자사고 선호도가 굉장히 높은 의대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냥 아주 평범한 일반고다라고 하면은 그러면은 제가 봤을 때는 한 1.3 정도 수준이 아니면은 지원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3 정도가 주로 일반고에서는 뽑히고요. 그리고 이제 진짜 좀 후하게 봐서 한 1.56 정도까지 지원하면 되는 그런 일반고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학교는 MMI를 보는데 서울대나 성대나 울산대에 비해서는 MMI가 상황 중심으로만 나오기 때문에 준비하기가 그렇게 어렵지는 않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아주대학교는 논술이 있습니다. 에이스 전형 외에 논술 전형이 있는데 논술 전형으로 한 10명 정도 인원을 선발을 합니다. 여기 전형은 특징이 생명과학 2를 지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영과고 학생들 중에서는 공부 잘하는 학생들 중에 물리를 하는 학생이 많거든요. 그런 학생들이 수능 체제도 부담스럽고 생명도 안 되고 그러니까 이제 좀 지원풀이 제한되는 효과가 있죠. 그렇지만 수학 문제가 엄청나게 어렵습니다. 여기도. 그래서 여기는 좀 어렵다 생각하고 지원을 하시면 됩니다. 논술이 어렵다. 그리고 인하대인데요. 인하대도 아주대 가천대랑 못지않게 이제 그 자사고를 많이 뽑으려는 경쟁 대열에 있었던 대학이에요. 과거형입니다. 과거 얼마 안 되는 과거형입니다. 한 3년 정도 되는 과거형인데 지금은 작년인가 재작년에 제가 코엑스 입시 박람회를 갔었거든요. 거기에서 인하대 입사관이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 대학은 인성이 좋은 일반고 학생을 중심으로 선발하겠다. 그러니까 뽑아도 잘 안 오니까 왔다 나가버리고 하니까 일반고 전 전략을 잘 선택한 것 같아요. 작년에 최저 합격자 내신이 1.2예요. 이렇게 높아졌다는 것은 일반고만 뽑아요. 이제 영과고 학생은 쓰지 말아라. 수능 체제가 없기 때문에 쓰려고 막 하거든요. 이남이대 전형에. 근데 이제 제가 쓰지 말아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여기 교과 전형이 또 있어요. 교과 전형이 있는데 교과 전형은 수능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수도권 지역에서 가장 첫 번째 픽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원하는 학생들이 이제 성적 내신 그러니까 지방 학생들이다 보니까 수능 체제가 높아지면은 이 컷이 푹 폭락을 하는 학교예요. 여기가. 수능이 어려울 때는 기복이 교과 전형이 심하다. 컷 기복이 심하다라고 알아두시면 됩니다. 요즘에는
끝까지 올라와 있는 추세고 네. 수능이 좀 어려워지면 팍 떨어집니다. 네. 여기는. 네,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기억해 두시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제일 많이 떨어진 게 어느 정도예요? 제가 그때 70% 컷이 1.38일 때 그때 제가 그 밑으로 학생을 컨설팅해서 보냈었는데 1.42였어요. 그 학생이 내신 성적이 거기까지 갔어요. 국영 수 과만해서 1.4이니까 전과목은 더 떨어져 있었죠. 네, 까지. 예, 갔었습니다. 그 2018학년도였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네. 그리고 여기는 논술 전형이 있는데 인하대 논술 전형은 한마디로 말하면 경쟁률이 특징입니다. 네. 경쟁률이 한 700대 1 정도 되거든요. 예, 650대 1, 700대 1에 육박하는 경쟁률인데 수능 체제가 3합 3이에요. 그거 맞추고 나면은 한 수능 경쟁률이 한 40대 1 정도 떨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40대 1 정도까지 추락을 하니까 너무 겁먹지는 말아라. 수학 문제는 적당히 어렵습니다. 적당히 어렵고. 예, 아주 극악하게 어려운 건 아니지만 어려운 편에 속하는 문제가 나온다. 수학 미적분 범위에서 나오거든요. 기하랑 확통은 안 나오고요. 여기까지가 이제 서울 수도권 의대를 정리한 내용들입니다. 욕심 같아서는 뭐 지공에서부터 지방사립대 다 하고 싶은 한림대 이런 데도 너무 궁금한데요. 네, 한번 빨리 기회를 만들어 주십시오. 빨리. 선생님 시간이. 괜찮습니다. 저 시간 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재밌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